이제 그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에서 그 등기부 있죠? 특히 구분건물 등기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장 가보세요. 159. 제 타이틀이 절차 총론 그럽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일단 3장 이렇게. 이제 등기 절차 총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로 쓰던 표현이 있어요. 이제 등기법 공부할 때 실체법이 나오면 민법, 절차법 나오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 그 이유가 이제 등기는 절차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절차가 이렇게. 자, 이제 보세요. 절차.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야죠. 잔금을 주면 이제 이렇게요. 갑이 을에게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주죠. 을이 이제 그 등 서류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줬죠. 이제 을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 아니죠? 아니지.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이제 을이 신청을 딱 하고 이렇게 해요. 신청하면 등기관이 이제 의뢰 서류를 접수를 받아요. 이렇게 접수하고 그럼 심사를 해요. 과연 요게 이제 등기할 대상이냐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죠. 여기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여기를 묶어서 뭐다? 요게 등기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또 지금 3장 타이틀은 지금 총론 그랬죠. 뭔가 하면 3장은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절차를 다. 그럼 이제 4장, 5장은 강론이거든요. 4장 가면 이렇게 해요. 소유권 등기 어떻게 하는가? 권리별로 잘라요. 전세권 등기는 이렇게. 또 5장 가면 뭐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것들. 또 가등기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총론을 잘 잡아 놓으셔야 나중에 강론이 편해요.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절차인데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여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뭐만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신청이지. 우리는 신청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 이제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소, 등기관이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신청인데 요 신청은 크게 3개로 잘라줘요. 이렇게요. 첫 번째 이거 나왔고요. 첫 번째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합니다. 자, 갑과 을이 이제 공동 신청한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공동.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써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줍니다. 그랬죠? 자,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 갑과 을이요.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어떤 서류를 주든가요? 첫 번째가 등기 권리증. 자, 근데 보세요. 요 등기 권리증은요.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원래 등기 필증이라 불렀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사회에서 그냥 그게 불렀어요. 권리증이라고. 권리증은 옳은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등기 필증인데 요 등기 필증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 불러. 정보 이렇게. 그거 주고요. 그럼 또 이제 갑을에도 자기 인감도 줘야죠. 인감도 줘야지. 또 그것도 나와야지. 주민등본도 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것도 이게요. 서면주의. 이거는 뭔가 하면 등기할 때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서면주의라 불러 이렇게. 또 이제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줬죠. 을이 그 서류 가지고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원칙은. 이게 출석주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우리 흔히 그렇게 해요. 등기 신청에 이제 3대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하나씩 잘라볼게요. 그래서 공동 신청 그랬어요. 뭔가 하면 등기는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가야 돼요. 원칙은. 자, 근데 언제나 갑과 을이 같이 가야 될까요? 그러진 않겠죠. 원칙은 공동이고 예외는 이제 뭐 갑이나 을도 할 수 있고 요 말고도 또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긴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이런 등기 신청 형태라 불러요. 등기 신청 형태. 등기를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가 이렇게 형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면주의입니다 그랬잖아요. 서류예요. 그래서 등기할 때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여기는 옛날에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 들어보세요. 자, 원칙은 등기할 때 을이 출석을 해야죠. 지금은 갑과 을이요 출석 안 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 신청이에요. 그럼 봐요.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때는 종이 서류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뀌었어. 이 가게 이제 서면주라 부른 파트 여기가 지금은 신청 정보와 그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라 불러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자, 여기 보시고 이제 정보. 이 정보라는 말이 과거에는 서류였어요, 서류.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제 종이는 못 내니까 바뀌었어요, 명칭이. 정보 이렇게. 여기 간단히 여기 가세요.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렇게. 서류.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자, 원칙은 출석을 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출석 안 하고 등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 신청. 여기는 크게 불러요. 등기 신청 방식 이렇게. 여기는 등기 신청 방식 이렇게. 그래서 자, 보세요. 크게 여기서 이제 신청인데 요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요거나요. 등기 신청 형태라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이렇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접수 심사 기록. 여기 묶어서 보여요. 이렇게 여기는 신청 후 절차 이렇게. 신청 후. 그래서 자, 보세요. 총론 파트를 절차를 4개로 잘랐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요거 올 거예요. 여기 등기 신청 형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거 올 거예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등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이렇게. 세 번째 여기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원칙은 방문 신청이고 또 하나 이제 전자 신청 이렇게. 네 번째는 여기입니다. 이제 신청 후 절차 이렇게. 그래서 총론 파트를 잘 잡아 놓으셔야 나중에 강론이 편해요. 크게 4개. 자, 그리고 또 하나. 신청을 딱 했죠. 등기한이 이제 의뢰서류를 접수를 받아야죠. 그럼 이거예요. 그럼 등기한이 의뢰서류를 접수하려고 딱 보니까 각하 사유가 있어요. 각하 뭔지 알죠? 등기부기를 거부하는 거? 그럼 보세요. 그럼 등기한이 서류에 좀 하자가 있더라. 그럼 등기한이 접수를 안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적어오세요. 돌려보내요. 돼요, 안 돼? 안 돼. 무조건 접수해야 돼요. 접수 의무적이라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심사를 해요. 심사. 자, 심사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혹시 그 말 기억나시나 보세요. 지적법 시간에 거기서 심사가 나오죠. 소유자가 지목을 바꿨어요. 그럼 소유자가 이제 소관청에다가 지목 표명할 때 서류 제출해야죠. 그럼 소관청은 신청해 가지고는 서류 심사했어요. 이상 없어요. 그럼 지목을 무조건 대로 바꿔줘요? 나가서 확인하고 바꿔줘요? 그죠? 지적법에서는? 아니지. 지적법에서는 확인하고 바꿔줬지. 그럼 봐요. 그럼 소관청은 신청해 가지고는 서류 심사를 했고 또나 확인을 했죠. 지적은 그게 불렀어요. 실질적 심사주의다. 근데 등기는? 그렇죠. 요 등기관은요. 의리 가지고는 서류만 심사해요. 서류만. 그게 그렇게 불러. 형식적 심사주의자. 그게 뭔가 하면 등기한 얘는요. 의리 가지고는 서류에서 서류에 빠진 거 있냐 없냐. 서류에 빈칸이 있냐 없냐. 그만 심사해요. 그렇게 불러요. 형식적 심사한다. 이렇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심사하고 이제 이상 없으면 등기해야죠. 또 심사해 보니까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등기 어떻게 해요? 등기부 기록을 거부한다. 그거 뭐? 그게 이제 각하. 이렇게. 각하 처분 이게 부르죠. 각하고 또 이제 보세요. 우리 신청을 딱 했어요. 신청하고 자, 집에 갔다가 갑자기 등기하기 싫어졌어요. 아, 등기 안 해야지 돌아옵니다. 자, 등기 안 할래 서류 줘. 그럴 수 있어요. 자, 그거 뭐예요? 그거는 취하라 불러. 취하. 그럼 이제 민법 시간에 그거 들어봤어요? 의사표시 철회? 철회가 취하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절차 파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형태. 여기가 어려워요. 또 서류 파트 어려워요. 2개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절차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3장. 특히 총론 파트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셔야 돼. 좋고. 자, 하나씩 잘라볼게요. 첫 번째. 이제 등기 그 신청 형태 보셔야죠. 근데 이제 하나 들어놓으세요. 현재 법률에 이렇게 쓰였어요. 법률에. 등기는 당사자 신청, 감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등기는 당사자 신청, 감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여기를 신청주의라 불러요. 신청주의고 또 이제 또 하나 뭔가 하면 요게 있고 이제 그 신청주의에 예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신청 형태는 2가지. 신청주의에 있고 예외가 있다. 자, 다시 이제 신청주의는 지금 제가 했어요. 신청주의는 자, 등기는 당사자 신청, 감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게 신청주의예요. 그러면 신청주의는 이제
뭐와 뭐가 있다. 그렇지. 지금 나온 거. 당사자의 신청과 또 하나 이제 관공서의 촉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르세요. 두 개로. 자, 신청주의 나오면 떠올라야 돼. 두 가지. 첫 번째가 당사자의 신청. 두 번째가 관공서의 촉탁. 혹시요. 이런 경험 있어요? 자,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한으로 버텼더니 국가가 강제로 등기해 주더라. 이런 거 당해보신 분? 없죠? 등기 신청주의예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또, 저 을이 등기 안 하죠? 그럼 국가가 을한테요, 과태료는 때릴 수 있어요. 그죠? 원칙은 강제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기는 이렇게 신청주의예요. 이렇게. 자, 신청주의 두 가지. 뭐와 뭐가 있다?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의 촉탁이 있다. 이렇게. 두 개. 또 이제, 자, 신청주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또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관의 직권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다. 또 하나가 이제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또 여세요. 예외가 두 개. 첫 번째가 뭐다? 등기관의 직권 등기. 또 법원의 명령.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서 자, 등기 신청 형태로 하면 잘라야 돼요. 네 개. 자, 일단 신청주의가 두 가지. 뭐와 뭐가 있고? 당사자 신청이 있고 관공서 촉탁이 있고. 신청주의 예외가 두 가지. 뭐가 있다?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이 있다. 네 개 딱 떠올라야죠. 자,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신청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X죠. 촉탁도 신청주의예요. 뭔가 하면 지금 자,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하는 거는 신청을 했어요. 갑과 을이 하는 거는. 자, 근데 관공서, 국가기관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하면 국가기관일 때는 좀 다른 표현을 써주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쓴 말이 촉탁입니다. 근데 이 촉탁도 그래서 신청주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이제 직권 등기가 있고 명령이 있다.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은 요게 시험 나와요. 직권 등기가 주로. 자, 책장 한번 보시죠. 여기서. 자, 책 보세요. 자, 159. 제 1절 보세요. 제 1절. 등기 절차 개시의 모습. 자, 줄 그어놓으세요.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현재 이제 법률 조문입니다. 딱 보셔야 돼요. 이렇게. 좋고. 그럼 1번에 이제 자, 당사자 신청 제목 체크하고요. 당사자 신청 큰 제목. 두 번째가 이제 관공서에 촉탁돼 있습니다. 자, 촉탁 보세요. 내용. 자, 등기 절차는 관공서 촉탁에 의하여 개시된다. 촉탁에 의한 등기 절차는 그 실질이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거 뭔가 하면 이 촉탁도 신청이에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지금 촉탁 등기 예가 없는데 10번 한번 보세요. 자, 10번 보시고. 요즘 민법진도 어디 나가나요? 이제 물건 끝났어요? 소유권 끝났어요? 아직도 멀었어. 그럼 다시 이제. 자, 한 사건 하나 보세요. 혹시 임차권 명령 등기란 말 들어봤어요? 임차권 명령 등기.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 임대인 둘이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사건 하나 보세요. 자, 이런 거. 자, 이제 갑과 을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문제는 임차권 흔히 등기하여 안 해요? 안 하죠. 등기하고 쭉 살았어요. 살아서 이제 계약 기간 만료. 계약 기간 다 끝나서 이제 을이 갑한테 이사하게 돈 줘 이렇게 합니다. 갑이 딱 그래요. 당당하게 버텨. 자, 나 못 믿냐 이러더니요. 그냥 이사 가래요. 나중에 돈 생기면 준대. 자, 을 이사하면 어떻게 돼? 힘들지? 자, 보세요. 이게 문제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사를 못 가. 그래서 이때 을을 위한 제도가요. 주택임차권 명령 등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이제 요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임차권이 아니에요. 좀 달라.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을이 지금 보세요.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이사를 못 가죠. 그 우리 갑한테 야 그럼 등기라도 해줘 이렇게 하면요. 갑이 등기 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도 안 해줘. 이때 혼자 이제 우리요 법원에 딱 가요. 법원에 딱 가서 신청을 딱 해요.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건 법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따져봐요. 세 가지. 첫 번째, 을이 임차인이 아니냐. 두 번째,
계약 기한이 만료가 된다느냐. 요거는 계약 기한이 만료가 돼야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보증금 반환 있냐 없냐. 따져봤더니 보증금 반환도 없어요. 그럼 세 개 다 충족하잖아요. 이때는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 해줍니다. 자, 근데 보세요.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는 자, 을이 신청할까요? 법원이 신청할까요? 보세요. 을이 신청을 하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근데 법원에서 따져보고 이상 없으니까 법원이 신청을 하면 믿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럼 법원이 했다. 법원이 하니까 뭐예요? 그게 촉탁이라고, 촉탁. 법원이 지금 국가기관 아니에요. 강구소지. 그러면 촉탁이 딱 들어오면 이 등기하는 이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 해주면 돼야 안 돼요? 해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예요. 처음 들어봤죠? 1995년에 생긴 거야. 20년도 넘었어. 그거 봐. 모른다니까. 법에 있어도 이렇게. 또 이제 을이 등기하고 이사 가면 요 등기 순위로서 보호받습니다. 이렇게. 하나 새로운 제도예요. 이렇게. 자, 무조건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 장. 자, 입문서에 너무 센 게 들어와 있어 지금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장을 딱 갔더니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죠. 아, 이렇게 등기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 아니고. 자, 하나. 자, 구분하세요. 자, 보세요. 제가요. 저당권자야. 이해되죠? 돈 빌려서 갑한테 변제가 돼가지고 갑한테 야, 돈 내놔 그랬더니 돈 안 주고 뻗어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막 찍지 말라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돼? 저당권자니까 뭐해? 그냥 경매하면 되지. 내 저당권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등기부에 돼 있잖아요. 그럼 국가가 내가 저당권자가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경매하는 거야. 근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등기 안 넘겨. 근데 보세요. 뭔가 하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한 거 국가가 알아요? 저게 채권자잖아요. 채권자는 권리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때 하는 게 가압류나 가처분이야. 물권자는 그냥 물권자니까 경매하면 돼. 근데 뭔가 하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뭔가 하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매수이라는 걸 국가가 안다 모른다. 그런 건 몰라 안 드러나. 그때 우선 요 을은 갑의 건물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잡아놓는 거예요.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가서 확인을 받아야지. 그래야 권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는 게 가압류나 가처분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그럼 가압류나 가처분 얘들도 똑같아. 얘들도 법원에 신청을 딱 해. 법원에 신청을 딱 하면 법원에서 이제 매매계약서 이런 거 딱 보면 되겠죠? 매매계약서 딱 있어요. 채권자 맞네? 라고 하면 이제 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갑의 건물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소송을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가압류와 가처분 돼 있잖아요. 이걸 그렇게 불러요. 보전처분 그래요. 보전처분. 뭔가 하면 갑의 권리를 미리 좀 지키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자, 기억하세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어디다가 한다? 법원에 신청한다. 법원 신청하면 법원에서 따져보고 이상 없으면 법원이 뭐 한다? 법원이 촉탁을 해줘야죠. 이렇게 똑같은 구조죠. 이렇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서 지금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죠. 굳이 좀 말씀드리면 금전에 관한 거는 가압류예요. 금전 이외의 사항은 가처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거 좀 너무 센 게 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일단 읽어보시고 그냥 이런 게 앞으로 볼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3번 보세요. 3번에 이제 신청주의 예외. 예외가 또 두 가지. 첫 번째가 등기한의 직권에 의한 등기. 두 번째 법원의 명령. 여기 좀 보시고 있어. 이제 여기서 법원의 명령은 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랑은 뭐 시험이랑 거리가 멀고 직권 등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자, 칠판 또 한번 보세요. 자, 사건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자, 이번에요. A와 B가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B가 이제 전세권자죠. 자, 저전주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민법, 중개사법, 등기법 시간에 전세권자 그러면 반드시 뭐 한 사람? 등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등기 해놨어요 이제. 해놨고 그거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세금 1억을 줬는데 그럼 이 B는 계약기간 끝나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A한테 이거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청구권이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기간이 전세권이 한 1년 남았어요.
기간 1년 남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근데 B 어떻게 해야 돼? 마땅한 담보는 없고. 그럼 B가 C한테 딱 가죠.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1년 후에 전세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거 담보로 돈 좀 빌리자. 돼, 안 돼? 되죠. 그게 뭐다? 그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예요. B는 전세권자고 요 C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예요. 딱 해놨어요, 등기. 근데 시간 쭉 흘러서 기간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했더니 이렇게 하죠. B가 A한테 와서 이사하게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A가 알았어. 돈 줬어요. 이사 가버리면 얘는 이제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그게 문제야. 뭔가 하면 B는 전세권자고 요 C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예요. 그럼 뭔가 하면 이렇게 돼. 이 경우에는요. 계약기간 다 끝났죠. B가 A한테 가서 이사하게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럼 A는 뭐라 그래? 아, 얘 그 돈 줘야 돼? A는 B한테? 아, 또 묵비권 행사하는데. 자, 민법 시간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동시행 항변권? 이게 그거야. 그럼 봐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B가 A한테 와서 이사하게 돈 내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A는 B한테? 방빼? 그런 거 아니야. A는 B한테요. 전세권 말소할 서류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래서 요 B는 A한테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제공하고 그럼 A and B에게 전세금을 주고 이사합니다. 문제가 뭔가 보세요. 요 B는 지금 전세권자죠. 요 C는 지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예요. 그래서 B의 등기가 지워지면 C의 등기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이 지워지니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얘가 보세요. 얘가 그래서 얘를 그렇게 불러.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이에요. 이때 보세요. 이때는 기한 끝나잖아요. 그럼 B가 C한테 먼저 와야 돼. 이번에 전세권 말소할 건데 승낙서 하나 적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C는 뭐라 그래? 돈 내놔 이렇게 되겠지. C가 돈 받으면 승낙서를 B를 주겠죠. 그럼 B는요 이렇게요. 자기의 등기필 정보 있죠? 권리증. 그거랑 승낙서를 이제 A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상한으로 전세금 주고 이사 갔어요. 그러면 요 B는 등기소에 딱 가서 자 A는 B의 등기를 말소할까요? C의 등기를 말소할까요? 그렇죠. A가 해준 거는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B의 등기 요거는 신청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B의 등기가 지워지면 C의 등기는 자동 말소는 없어. 직권 말소야. 봐요. 등기한이요. C의 승낙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직권 말소지. 그러니까 그냥 직권 말소는 없어. 그래서 요 C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불러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그래서 요 그림도 앞으로 계속 나올 그림이에요. 또 우리 직권 등기 또 나온 거 있어요. 그거 자 아들 앞으로 가등기 해놨죠. 근데 보세요. 가등기 해놨는데 아버지가 그 물건 제3자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았어요. 근데 그 후에 아들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어떻게 돼? 그 등기는 직권 말소했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 직권 말소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제 근데 오늘은 그냥 제공하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촉탁, 직권 요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수업 내용이에요. 계속 나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자르세요. 신청 형태 4개 쫙 자르고. 자, 또 이제 요 4개. 요 4개에서 이제 가장 원칙은 뭐예요? 가장 원칙이 당사자 신청이지 뭐. 여기를 또 잘라야 돼. 자, 또 보세요. 자, 신청인데 여기를 이제 3개로 잘라요. 자, 그럼 당사자 신청할 때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그래서 갑과 을이 온다. 그래서 이거를 공동 신청 그래요. 원칙입니다. 자, 그럼 또 모든 등기를 갑과 을이 같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죠.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단독 신청. 이렇게. 또는 갑과 을 말고 갑과 을 외에 3자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3자이하 등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잘라요. 다시. 자, 또 이제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여기 당사자 나와 있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등기 신청 적격 그래요. 자, 또 얘기하세요. 등기 신청 적격 무슨 뜻? 자르니까 조용히 그냥. 자, 등기 신청 적격 무슨 뜻?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이게 뭐 등기 신청 적격이지. 자, 또 자, 등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가. 다른 말로 그렇게 불러요. 등기 명의 적격. 명의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 또 이제 뭐 두 번째 공동 신청 나왔어요. 공동. 여기는 자, 저 갑과 을 이렇게 써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신청하죠. 저 갑과 을을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각종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가 누군지 의무자가 누군지 비교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 또 이제 단독 신청. 단독 신청에서도 이제 단독 신청 종류를 보셔야 돼요. 단독 등기가 뭐가 있는가? 또는 이제 단독 신청에서 특수한 게 하나 있어요. 판결에 의한 등기. 이제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제 3자. 이 파트는 아직까지는 출제 비중은 좀 떨어져요. 이렇게.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 글씨죠. 이 빨간 글씨가 이제 우리 시험에 뜨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4개. 첫 번째 여기 신청 적격. 직권 등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거 하나. 그다음 이제 공동에서는 권리자 의무자 구별 이렇게. 단독 신청은 종류. 특히하는 게 이게요. 판결에 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에 한 뭐랄까요? 돌아가면서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여기 이제 등기 신청 적격 나왔습니다. 자, 고개 들고 이제 자, 따지세요. 자, 등기 신청 적격 무슨 뜻? 그렇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이렇게 해서요. 또 우리는 중요한 게요. 등기 신청을 딱 하죠. 일반적으로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가요. 다른 말로 그렇게 불러. 등기 명의 적격. 명의될 수 있냐 없냐. 근데 여기 보시면 돼. 요 문제인데 요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 자, 민법 시간에 그거 나왔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력 나왔죠. 여기서 보시고 근데 여기 계세요. 요거는요. 민법에는 권리 능력. 권리 능력과 거의 일치해요. 거의. 뭐 똑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하나 또 보시고 이제 자, 권리 능력 나왔죠? 자, 그럼 비교해 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민법에 나오는 의사 능력, 행능력. 의사 능력과 행능력은 누군 있고 누군 없죠. 근데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 인정해? 권리 능력 누구한테 인정하냐고? 모든 사람. 근데 자 보세요. 하나 좀 보세요. 이게 의문점이야. 뭔가 의사 능력이나 행력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나눠지죠. 근데 권리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권리를 왜 얘기해? 이유가 뭐예요? 안 이상했어요? 권리력도 누구 있고 누구 없어야 구별할 실력이 있지.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한번 보세요. 아주 오랜 옛날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있었었어. 그럼 다시 아주 오랜 옛날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것들이 뭐예요? 태아? 한숨 폭폭 쉬다가 탄다는 소리가 12지간지? 그게 사람이야 그게? 뭐? 뭐라고?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딴짓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수시에 공부만 들으라고. 누가 책 보내서 지가. 노예.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 노예요. 보세요. 내가요. 옆집 노예를 죽였어요. 그럼 그거는요. 손괴죄지 살인죄가 아니에요. 돈 주면 끝나 그냥 물건값 주면. 그래서 뭔가 하면 예전에 로마 시민과 노예를 구분하게 한 개념이 권리 능력이에요. 그 지금 집에서 물건들 하나씩 키우고 있어요? 그 누가 또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 큰일 나. 그랬다가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지금 말할 시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옛날에 걸릴 시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럼 또 와봐요. 그럼 이제 요 신현적 적격 요거는 권리력과 거의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권리력은 누구에게 인정해? 뭐 사람, 인. 다시 인은 모함으로. 그렇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뭐 자연인은 다 알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 자, 법인. 법인 종류는 뭐가 있어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여기까지는 잘 나와. 답이 대부분 다. 자, 그 다음 법인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해? 법인이 되려면 무슨 이제 흔히 이렇게 되겠지. 일단 법인이니까 사람들이 모인 단체죠. 그 다음에 정관 작성을 하고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지. 그럼 또 하나 보세요. 그럼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또 설립 등기하다 이 말은 얘들은 사회적으로 실체가 명백하다 불분명하다. 명백하겠지. 그래서 권리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연인과 법인. 자, 법인 나오면 그렇게 하면 돼. 법률이 인정하는 사람 그 뜻이에요. 이렇게.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정관 작성을 했고 아직까지 설립 등기가 안 된 단체를 뭐라 불러? 그게 그거지. 비법인 사단재단. 다른 말 그렇게 했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한번 보세요. 차이점은 요거예요. 법인은 설립 등기를 했죠. 설립 등기 됐으니까 얘들은 실체가 명백하다 불분명하다. 명백해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적기 있는 거고. 얘들은 비법인 사단재단 얘들은 설립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실체가 명백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권리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가 사회적으로 워낙 많아요. 등기는 예외적으로 비법인 사단재단 얘들도 등기 적격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이제 비법인 사단재단. 이렇게 무조건 또 이제 여기서 자 고개를 들고 자 비법인 사단재단. 자 민법 시간에 들어봤죠? 요거 종류가 뭐가 있어요? 자 법에는 그게 나오지. 종중, 문중, 교회, 사찰. 그렇게 말하면 뭐가 뭔지 한 개도 몰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비법인 나오잖아요. 요거는 그거 돌리세요. 여러분들이요. 동창회에 있죠. 친목계에 있죠. 향후에 있죠. 그게 이거야. 보세요. 자, 동창회, 친목계, 향후에. 사람들이 모인 단체죠. 정관 작성했죠. 또 그래. 우리 정관이 없는데. 정관 있어요. 자, 봐요. 한국 사람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셋만 모이면 뭐해? 돈 걷어야지. 그치? 회비 얼마씩 내고 회비도 어디 쓰고 그게 정관이에요. 그게 심오한 거 아니야. 근데 동창회 친목계 명의로 설립 등기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그래서 요거 나오면 거기 떠올리세요. 제일 편해. 이렇게. 동창회 친목계 향후에 이렇게. 자, 보시고 또 이게 기억돼요. 그래서 여기 등기 신현적격 인정된 경우는 세 가지예요.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가 뭐다? 비법인 사단재단. 요 중요한 게 민법에서는 권리력을 부정하지만 등기는 적격 인정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 됐고 요 세 개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잘라봐야지. 자 보세요. 자연인. 자연인은 다 알죠?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나라 그럼 보세요. 자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사자 명의.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 비교. 그래서 사자 명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속등기 안 하면 남아있잖아요. 상속등기 안 하면. 이게 뭔가 하면 요거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를 새롭게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받아줘요 말해요? 그걸 안 받아준다고. 자 등기소 딱 가. 자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땅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신청을 딱 하면 그 신청 받아줘 안 받아줘? 그게 각하라고 그게. 무엇이라고요? 엄청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있다. 또. 태아. 자,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요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지. 사람은 태어나야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태아에 대한 정확한 정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 아니, 사람은 아니야. 태어나야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태아. 근데 이제 요 태아에 대해서 이제 학설 대립이 있긴 있어요. 근데 현재 대법원 판례가 지금 정지 조건설이라는 걸 취해요. 이게 뭔가 하면 태아인 동안은 보호 안 해줘요. 태아가 이제 살아서 태어나면 옛날로 소급을 시켜서 권력이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이렇게. 태아인 동안은 X.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뜨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자, 법인 나왔어요. 자, 법인인데 법인은 그렇게 했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랬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잘라. 공법인과 사법인을 자를 수 있어요. 공법인, 사법인. 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자, 공법인 나왔죠? 자, 공법인은 뭘까요? 공법이니까 요거는 뭔가 하면 국가와 관련되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공법인의 대표는 뭘까요? 국가. 국가도 법인이에요. 또 하나 이제 지자체. 지자체. 또 이제 보세요. 지자체인데, 자,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구까지, 읍면, 이동까지. 시군구죠. 그러면 시군구까지는 공법인이니까 법인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읍면, 이동은 지자체입니까 아닙니까? 지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읍면, 이동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저기 잘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까지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야죠 이제. 민법상 조합 들어봤죠? 들어봤어. 또 사기치지 마. 요 말 빠뜨리면 안 돼. 민법상 조합. 자, 그럼 또 봐요. 자, 민법상 조합 얘가 뭐 있어요? 협동조합?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자, 우리요. 봐요. 우리 길에 나가면 그거 있죠. 농협, 축협, 수협 있죠. 자, 보세요. 근데 농협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농업협동조합이죠. 자, 근데 농협은 법률이 따로 있어. 농업협동조합법 1조. 농협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법인이에요. 그러면 농협, 축협, 수협은 법인이니까 얘들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해요. 농협, 축협, 수협을 묶어서 이렇게 불러. 묶어서 특별법상 조합이에요. 특별법상 조합. 걔들은 법인입니다. 아까 누가 또 얘기해서 재건축 조합? 법인이야. 자,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돼. 민법상 조합이라는 말이. 자, 기억하세요. 민법상 조합이 나오면은 그게 떠올라야 돼요. 봐요. 이번에 자,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세 명이 딱 모였어.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1억씩 내가지고 3억 원 모아서 사업하자. 라고 약속을 딱 해요. 그게 민법상 조합이에요. 약속. 동업계약. 했어. 내가 다 입수했어, 정보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 민법상 조합 나오잖아. 떠올라야 돼. 동업계약. 그럼 봐요. 그러면 동업계약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계약에 실체가 있다고?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알았어. 한 번 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요. 갑을병이 자, 1억씩 내서 3억 원 모아서 사업하고 약속했죠. 약속이 민법상 조합이에요. 그러면 민법상 조합으로 등기할 수는 없지. 실체가 없으니까. 자, 근데 갑을병이요. 3억을 모았어. 그래서 3억으로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 토지는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등기해? 막 찍지 말고 민법상 조합 그게 합유라고. 뭘 처음 듣게 또 사기치려고 해서 또 지금. 그래서 보세요. 요게 민법상 조합이라는 게 뭔가 하면 동업계약이에요. 근데 동업계약은 실체가 없지. 그냥 계약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요명은 등기 못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만약에 등기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자, 또 그게 얼굴이 또 이상해졌어. 다시. 그러면 자,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죠.
공유는 뭐예요? 공유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 소유한다. 이게 공유. 합유는 뭐예요? 그럼 안 된다니까. 민법상 조합. 이거 빠뜨리면 틀리다니까.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야. 그러면 총유. 총유는 어디 소유 형태야? 뭘 또 놀래? 비법인 사단 소유 형태지. 그렇게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공유란 말이 딱 뜨면은 요거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한 개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 그때가 공유. 합유가 나오면 요거는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 반드시 요 말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또 이제 총유가 나오면 요거는 뭐다?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교. 그럼 하나 더 물어봐야지. 자, 또 그럼 토지가요. 법인의 소유 형태야. 법인의 소유에 법인의 소유.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 법인 소유는? 합의 나서 또? 예? 그치. 이거는 법인의 단독 소유야. 이건 법인 소유 그냥 단독 소유. 이거는 공동 소유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라야 돼. 공유, 합의, 총유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이렇게 비교. 또 있어요. 하나. 학교. 자, 주의하세요. 자, 학교란 말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가 법률이 말하는 학교는 뭔가면요. 학교 건물이에요. 학교 건물. 그럼 뭐 이 말이에요. 학교 앞으로 등기했다. 이렇게 말하면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예요.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 돼요, 안 돼? 있을 수가 없지. 무슨 건물이 소유를 해. 안 되는 거지. 학교 명의는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앞으로 등기 꼭 해야 되겠더라. 그때는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학교 앞에요. 자, 무슨 재단법이 이렇게 쓰여 붙어 있잖아요. 그 명의로 등기하는 거지. 학교 명의는 X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노란 글씨 여기가 이제 우리 선수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 책에 줄만 한번 볼게요. 자, 161. 또 거기 하나 안 했네요. 자, 보세요. 161. 거기 타이틀이 제 2절 돼 있죠. 그래서 등기 신청 행위라고 돼 있죠. 줄 준 거 보세요. 그럼 여기서 등기 신청 행위는 요거는 공법상 행위예요, 사법상 행위예요. 공법상, 사법상. 공법상, 사법상. 공법상. 왜 공법상이에요? 왜? 그렇지. 등기 신청을 등기 소유하잖아요. 국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상이지. 또 요 등기 신청 행위를 만약에 공법상 법률행위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공법상 법률행위. 안 되죠. 등기 신청이 청약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공법상 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공법상 행위. 이렇게. 근데 그거에 관한 언급이 책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다음 밑에 이제 1번에 이제 뭐 등기 신청 적격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용만 체크할게요. 동그라미 1번에 자연인 나와 있죠? 자연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예요. 자연인은. 그렇지. 그 뒤에 가서 2번에 법인. 법인도 인정하고. 그다음 이제 적격이 문제되는 자. 1번에 태아 나와 있죠. 태아는 OX, X. 2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자체는 시군, 구까지, 읍면, 리동까지. 시군, 구까지지. 그 밑에 제가 줄 그으세요. 읍면, 리동, X. 그 다음 3번에 권리력 없는 사단재단. 여세요. 권리력 없는 사단재단. 자, 여세요. 민법에서는 권리력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은 이제 비번이사 앞으로 등기를 받아준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특수한 이제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 다음 또 4번에 학교.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없다요. 없다. 기억하세요. 법률에서 말하는 학교는 학교 건물이라는 거.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5번에 이제 민법상 조합. 자, 우리나라
민법상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또 누가 또 이때 또 없다니까. 없고 등기를 꼭 해야 되겠으면 어떻게 등기해라?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뭐가 또 어렵게 또 표정이 또 여기서 잘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인정되는 경우고 부정되는 경우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시험에서 단골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하고요. 자 이제 하나 끝났어요. 적격 파트 하나 끝났고. 그다음 이제 공동 신청 볼게요. 두 번째. 자 여기도 이제 칠판 보세요. 책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칠판 보세요. 자, 공동 신청인데 이렇게 합니다. 자, 갑과 을을 우리가 앞으로 등기해서 이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래요. 그 개념을 잘라야 돼. 자 보세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나가 뭔가는. 자, 첫 번째가 이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래요. 실체법. 또 하나가 이제 절차법상 그래요. 절차법상 권리자와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주의하세요. 하나 여기서 현재 이제 등기법 공부할 때 자, 실체법이 나왔다. 요거는 무슨 법? 요거는 민법. 여기는 이제 민법에 관련되는 권리자와 의무자예요. 또 여기서 이제 절차법 나왔어요. 절차법 그럼 무슨 법? 왜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요 개념을 조금 잘 잡아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서 현재 이제 우리 흔히 보던 그림.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그럼 이제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그럼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했죠. 그럼 을이 갑한테 얘 그만 등기 넘겨 그러겠죠. 그게 뭔가 하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죠. 요 권리가 무슨 권리? 그렇지. 요게 무슨 권리? 요게 등기 청구권. 청구권이죠, 이게.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죠. 그 등기 청구권. 요 청구권의 발생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렇지. 매매 때문에 발생 권리죠. 근데 매매가 지금 민법상 아니에요. 실체법. 여기는 뭔가 하면 자, 등기 청구권을 누가 가지는가에 따른 분류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을이 갑에게 청구권을 행사했죠. 그 갑을 이렇게 불러. 을을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예요. 실체법. 그럼 상대방 갑이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행사하면 이제 그 후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겠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을 앞으로. 등기 올라갔죠. 그럼 이제 을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가 되겠죠. 을을 이렇게 불러. 을을.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럼 등기부에 이제 누구 명의가 없어져요? 갑의 명의가. 그럼 갑이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렇게. 절차법. 여기는 뭔가 하면 등기부에 어떻게 등기하는가에 따른 분류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등기 기록에 따라 분류한다. 이게 뭔가 하면 등기부에 등기했을 때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어떤 이득을 보면 그자가 절차법상의 권리자고요. 등기 명의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절차법의 의무자입니다.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개념이 이렇게 일치해요. 실체법, 절차법, 이 개념 자체가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잘 잘라야 돼요. 실체법, 요거는 뭐에 따른 분류다? 등기 청구권에 따른 분류. 청구권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른 분류고. 절차법은 뭐에 따른 분류다?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서. 그래서 뭔가 하면 이 개념은 대부분 일치해요. 이렇게. 이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하나 더 보세요. 자, A와 B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그 다음 이제 B가 A한테 대금을 줬어요.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B가 등기를 안 해. 보세요. 그러면 B가 등기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A한테요. 그럼 이때 A가 B한테 야, 내 등기 좀 받아가라. 그러면 돼요, 안 돼? 되죠. 그럼 이제 A가 B한테 내 등기 좀 받아가라. 무슨 권리예요? 그렇지. 무슨 권리? 받아가라 그랬죠? 이게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이지. 인수. 그래서 뭔가 하면 등기 청구권이 이게 두 가지예요. 등기해달라 할 수 있고 받아가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등기 인수 청구권 행사 누가 했어요? A가 했지. A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A가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죠. 상대방 B가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되겠죠. 이렇게. B가 협력을 딱 하면 A에서 B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 올라갔어요? B 앞으로. B가 이제 등기 명의를 치겠죠. B가 이제 절차법상의 권리자. 이렇게. 그럼 등기부에 누구 명이 없어졌다? A 명의가. A가 이제 절차법상의 의무자. 이렇게. 요때는 인수권 행사할 때는 이제 양자가 이렇게 이제 불을 차겠죠.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일단 자르셔야 돼요. 실체법 절차법 자르고.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앞으로 우리는 실체법 요건 안 따져요. 어차피 민법이니까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요거 따라가요. 절차법 따라서. 또 하나 이제 절차법 보세요.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라 분류한다? 등기 기록의 기록. 어떻게 등기했는가? 요거만 갖고 또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책에 이제 줄 좀 걸을게요. 책 보세요. 여기. 자, 163. 163. 자, 거기 1번. 공동신청 원칙 돼 있죠? 여기 첫 번째 줄 걸어놓으세요.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원칙적인 조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 1번. 자, 책 가세요.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청구권을 가지는 자. 그 다음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 문제예요. 실체법은 이제 등기 청구권의 문제. 또 줄그세요. 자,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라 함은 신청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 기록상 권리 또는 기타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록되는 자.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자, 등기 의무자라 함은 반대로 신청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 기록상 권리 기타 이익을 상실하게 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절차법. 이 절차법은 뭐에 따른 분류다? 등기 기록의 기록.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하는가, 누군이 없어지는가, 그걸 자꾸 비교하셔야 돼요. 이렇게. 또 이제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다. 언제는 불일치했죠? 등기 인수청구권 행사할 때. 그때 이제 양자가 불일치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박스. 자, 그 밑에 박스 보시니까요. 내용이 지금 6줄이죠. 요게요. 기본서가 나오면요. 한 20개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 현재 등기 종류가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등기 종류가 한 200개쯤 돼요. 근데 모든 등기에서 권리자 의무자를 외우자?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못 외워요. 외운 건. 근데 이거 따져보면 되지. 등기 기록이 기록.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누가 앞으로 등기 올라가는가, 누구 없어지니까 그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자, 고개 들고. 자, 책 아무리 봐도 책이 아무것도 없어. 자, 칠판을 봐야 돼.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잘 따져봐요. 자, 갑이에요. 소유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럼 이제 갑에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 그렇지. 을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갑이지. 그렇게 따져보라고 그냥 뭘 외우기를. 소유자예요. 을이 병한테. 자,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병이지. 왜? 병 앞으로 등기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요. 등기 의무자는 우리겠죠. 이렇게. 등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계약기간 만료했어. 기간 만료가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래서 이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우리겠지. 왜? 완전한 권리를 회복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당연히 병이겠지. 왜? 병의 등기가 주어질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또 이제 보세요. 소유자예요. 을이 정한테 딱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자, 정 앞으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정이지. 왜? 정 앞으로 등기가 올라가니까. 등기 의무자는 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표정인데 지금. 이해되죠? 됐어요? 자, 또 저당권자예요. 정이 무한테 닦았어. 자,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 얘는요, 정인데 저당권자인데 변제기 되면 돈 내나 그럴 수 있죠. 변제기가 1년 남았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근데 빌리기는 싫어. 무한테 닦아요. 야, 내 저당권 이거 니가 가져. 대신에 나 1억만 줘.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정에서 무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무지. 왜? 무 앞으로 등기가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등기 의무자는 당연히 종이겠지. 넘겨주고 아웃. 이렇게. 그러다 또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 이전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서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 누구? 을. 완전한 권리를 회복하니까. 등기 의무자는 무지. 얘면서 아까 없었으니까 얘가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자, 다시 보시고 이제. 자, 지금 이거 마치고 흐뭇하면 곤란합니다. 가장 쉬운 레벨입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올려서. 자, 이제 긴장하고. 자, 다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이자. 근데 매매니까 뭐라 불러? 매매니까 뭐라 불러? 매매니까 매수인 그래야지. 매수인. 그러면 의무자는 누구예요? 매도인 그래야지. 시험에 갑과 을로 안 나와요. 매도인, 매수인 그래. 이게 좀 더 어렵거든. 됐어요. 이제 또 소유자예요. 자, 을이 병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그치. 병이니까 뭐라 불러?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그치. 전세권자.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그치.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집주인. 이렇게. 등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계약기간 만료. 이번에 이제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그렇죠. 을이니까 전세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 이렇게. 그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또. 자, 을이 정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그렇지. 정이니까 이제 저당권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그렇지.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가 집주인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당권자가 은행이에요. 은행.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은요. 저당권자랑 설정자 구분합니다. 초반에는 기억을 해요. 근데 얘 한 5월쯤 되자 막 또 싸워 또. 얘가 설정자라는 둥 건자를 막 난리가 또 나 또.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 이렇게. 자, 또. 저당권자예요. 자, 정의 무한테. 저당권 이전합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무야. 무니까 뭐라 불러? 저당권을 넘겨받았지. 저당권 양수인. 이런 단어 자꾸 만들어야 돼, 이렇게요. 이거 안 외워져, 근데. 자, 그럼 또 봐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누구야? 그렇죠. 정이니까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자, 또 설정 이전 했어요. 그래서 저당권 말소할 때 등기 권리자는? 그렇죠. 을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등기 의무자는? 그렇지. 저당권 양수인 그래야지. 그래서 얘는 아웃이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개념을 자꾸 잡으셔야 돼.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를 강조한 이유가 뭔가 하면 봐요. 우리 다음 주에 서류 파트 공부하거든요. 서류. 자, 근데 이렇게 해요. 등기할 때 등기 권리증 가져와야죠. 등기 필증. 그럼 가면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 필증이 등기 의무자고예요. 또 등기할 때요, 인감 떼와야 돼. 인감 증명도 의무자고예요. 그럼 뭔가 하면 각종 등기할 때 의무자가 확인이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서류 나옵니다. 이렇게. 등기에서는 가장 기본 사항이에요. 근데 또 외운다? 그럼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여기 따져보셔야 돼. 이렇게. 누가 앞으로 등기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보셨고, 그래서 우리 책 연구가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훨씬 더 이제 많아집니다. 이렇게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보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